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멀리해야 할 사람의 그림자도 더욱 짙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지금 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막연한 조언이 아닌 나이 들수록 정말로 멀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을 꼭 피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이런 사람은 이제 거리를 둬야겠구나 하고 마음속에 기준이 분명하게 서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 관계의 기준이 단순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재미있고 자주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끝도 없이 줄줄이 있었고 주말마다 모임이 있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풍경이 바뀝니다. 연락처는 많은데 정작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가 됩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오랜 시간 관찰한 바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어 의미 있는 관계만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 수가 힘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의 질이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만 있다고 느낀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평균값이 곧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악당 속에 있으면서 나 혼자 선인이기 어렵고 선인들 사이에서 나 혼자 악당으로 남기도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멀리하기로 결심하기 전에 나는 과연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관계 정리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감정 소모해도 금방 회복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만날 때마다 기운을 쏙 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대화가 늘 불평과 부정적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납니다. 아이고 죽겠다, 나만 힘들다, 세상이 다 엉망이다 하며 끝없는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싶어서 들어줍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조언을 해도 그건 안 돼, 그건 나랑 안 맞아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 노년에 특히 위험할까요? 나이가 들면 감정 에너지 자체가 젊을 때보다 적습니다. 건강 걱정, 노후 걱정으로 이미 마음이 무거운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끝없는 불평까지 짊어지기엔 우리 마음이 감당하기 벅찹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사람과 30분만 대화해도 듣는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스트레스가 바로 불면증, 소화불량,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는 나이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과 오래 있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알던 사람도 불평만 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늘어나고 세상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오면 나는 더 좋아지는가, 더 지치는가, 만나고 나면 늘 지치고 허탈하다면 그 관계는 거리를 두셔야 하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늘 피해자인 척하며 책임을 절대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다 남 탓, 다 상황 탓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하며 화살은 늘 밖으로만 향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스라엘 연구진들이 수년간 관찰한 바에 따르면 만성적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옆 사람도 같이 우울해지고 무력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감정이나 태도도 감기처럼 옮는다는 겁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삶을 내 방식대로 책임있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만성 피해자와 오래 함께하다 보면 어차피 다 소용없어 라는 마음이 스며들면서 내 삶을 바꾸려는 의욕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 해도, 노후 자금을 관리하려 해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려 해도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백히 자기 잘못인데도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뒷담화를 일삼고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며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계속 다른 사람 험담을 한다면 당신이 자리를 뜨면 그 다음 험담의 대상은 바로 당신이 됩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오랫동안 밝혀진 사실인데 타인에 대한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잠깐은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 서로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년에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때 거짓말쟁이가 곁에 있으면 재산 문제, 가족 문제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며 없는 일을 있다고 우기거나 돈 거래를 왜곡하는 일이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더욱 교묘한 건 이런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큰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됩니다.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당신의 작은 행복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손자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하면 요즘은 그 정도는 다 가더라며 깎아내리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다고 하면 아직 젊어서 그렇지라며 비아냥거립니다.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돈이 많아서 좋겠네라며 시샘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수십 년간 사람들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자꾸 비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아무리 괜찮은 상황이어도 주관적 행복감이 계속 낮아진다고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기쁨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손자 얼굴 보는 것, 날씨 좋은 날 산책하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모든 기쁨에 찬물을 끼얹어 결국 삶의 기쁨 자체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고 타인의 행복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진정한 친구는 슬픔을 나누는 것보다 기쁨을 나누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위험한 유형은 당신의 생각과 판단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이 잘못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이 드시니까 헷갈리시나 봐요 라며 당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불안이 생깁니다. 이때 누군가가 계속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하면 정말로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이 어르신 재산만 노리는 거예요 라며 주변 사람들을 다 떼어놓고 오직 자기 말만 믿게 만든 뒤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당한 계약을 맺게 합니다. 이런 심리적 조종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결정권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르신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라는 말이 겉으로는 챙겨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녀나 다른 친구, 상담사 등 제3자의 객관적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경계선을 침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해줘라며 선을 넘는 요구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밤늦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예사로 하거나 내 가족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며 내가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경계선입니다. 내 집 담장이 튼튼해야 이웃과 잘 지낼 수 있듯이 마음의 경계선이 분명해야 관계도 오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안해서 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쌓이면 결국 관계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거절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배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무너진 경계선은 다시 세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7번째는 과거에만 묶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때 그 시절이 좋았는데 라며 지나간 영광만 되풀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추억을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모든 내용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문제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 또한 과거의 기억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우린 늙었어. 다 끝난 인생이야 라는 식의 한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새로운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 오솔길입니다. 오늘 피어난 꽃을 보고 감탄할 줄 알고 내일 먹을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삶이 생기로 가득 찹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다 피하고 나면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고립도 위험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질 높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도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답은 나쁜 사람을 멀리하되 좋은 사람은 소중히 지키는 것입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훨씬 소중합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고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누구에게 쓸 것인가. 이것이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나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독성 있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돌봄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삶의 풍경은 결국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오늘 밤 전화기 속 연락처를 천천히 훑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내 사람에게 따뜻한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잘 지내지, 보고 싶다. 그 짧은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